네, 반갑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5%,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S&P 500은 마이너스 0.2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지표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 된다면 시장에겐 호재가 되겠지만 물가지표가 예상대로 높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담 요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두고 증시의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즉 경계심을 가지는 거죠. 네. 만약에 물가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예상대로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또 트럼프발 그 관세에 대한 그 물가 상승률이 확 실시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물가 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 있죠. 이쪽에서 물가를 계속 올린다. 즉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관세에 의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15% 매출세예요. 세금. 즉 중국에 납품하는 15%에 해당하는 그런 수익금을 미국에게 그 세금으로 납부해라. 그러면 중국 수출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못 파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조정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 이 제목 너무 웃기죠? 트럼프가 중국 수익 15% 뜯어가자 엔비디아가 0.37% 하락했다. 자, 0.37% 하락했다. 이거를 뉴스 제목으로 잡고 싶은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네. 자, 중국 수익 15% 뜯어갔다. 그래서 엔비디아 하락했다를 잡고 싶은데 엔비디아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뉴스 거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어거지로 좀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대중 수출기를 열어준 대신에 중국에서 난 수익 15%를 회수하겠다고 밝히자 엔비디아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이거 뭐 하락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거 뭐라 그래요? 그 0.37%는 그냥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 AI 전용 칩 판매 수익의 15%를 중국 정부에 내야 한다. 뭐 그래도 되는 거죠. 뭐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중국에 팔지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여기 써 있네요. 수익금의 15%를 떼더라도 중국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다. 뭐 저의 생각은요. 중국의 그 중국 수익에 대한 15%를 납부하더라도 이거는 중국 수출 재개가 됐다는 것은 호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부족할 판에 뭐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물가지수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숨죽이고 있다. 금리 인하를 2번이냐 3번이냐 2번이 아마 맞겠죠. 9월달 12월달 이렇게 2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3번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 번 정도만 일단 나와도 뭔가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물가 상황은 쉽지가 않아요. 소비자 물가지표 CPI와 생산자 물가지표 PPI, 오늘 CPI, 내일 PP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중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뭐 크게 뭐 부담될 내용은 아닙니다. 못 파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크게 나쁜 내용은 아닌데 이걸 자꾸 뭐 엄청난 악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이 막혀 있는 게 더 큰 악재예요. 근데 그걸 풀렸다. 그러면 85%를 일단은 수익성을 다시 챙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악재로 생각하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CPI와 PPI를 두고 장중 내내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다음 주에 있어요. 잭슨홀. 이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는데, 이 잭슨홀을 앞두고서 대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한번 참고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잭슨홀 이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물가 지표인데, 이게 올라서 발표가 되어버리게 되면 물가 압박이 여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파월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 물가에 대한 부담 요소 또는 관세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요소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CPI에서 물가 상승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에 잭슨홀 회의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질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86%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리를 인하시키기는 해야지 돼요. 네, 인하시키긴 해야 되는데, 파월도 약간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점도표가 9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9월 달에 나타나는, 진행되는 이 FOMC가 굉장히 중요해요. 9월 달 FOMC가 언제 진행이 되죠? 16일, 17일이네요. 16일, 17일. 요 FOMC 발표가 되네. 그래서 이 FOMC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상황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지표, 향후의 어떤 흐름을 갈라놓게 될 겁니다. 만약에 8월달 수준이 이제 애매하게 마무리돼서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9월 이 FOMC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반등의 불씨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제 8월달, 9월달 주가 조정을 좀 받다가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연말연시로 넘어가는 상승 랠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금 준비를 잘 해놓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시기고요. 뭐 매그니피센트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05, 애플이 0.8% 하락. 네, 지금 다 하락이긴 해요. 알파벳 마이너스 0.26, 아마존 0.62, 네. 그 다음에 메타가 마이너스 0.45, 전부 다 약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 테슬라만 2.84%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만 올라가는 건가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뭐 0. 몇 프로, 지금 1% 이상 하락한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했다기보다도 그냥 약보합, 좀 눈치를 보자. 네. 일단은 CPI나 PPI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쪽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루시드는 2.82%. 이것도 좀 뉴스 제목이 쓸 게 너무 없는가 봐. 그죠? 테슬라 2.84, 루시드 2.82 급등. 급등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자, 요거 먼저 볼게요. 리튬 반등, ESS 성장, 미국 관세 격포제. 이거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죠. 자, 리튬 가격 인상되는 거, ESS 성장,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는 뭐죠? 이건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세액 공세 변수는 살펴봐야 된다. 이제 격포제가 나타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단기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추세를 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수급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돌아선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직 아니고, 또 단기 상승에 의한 주가 조정의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는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이번 급등세는 CATL이 중국 장치성에 있는 리튬 광산의 가동을 최소 3개월간 중단한다는 소식이 직접적인 촉매가 되었다. 전 세계 리튬 생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리튬 탄산염 선물 가격이 9% 급등했다. 즉, 리튬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이, 네, 일단 3개월간 중단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 리튬의 약 3%가 이제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리튬 가격의 반등은 양극재 및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2차 전지 업황의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자,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정이 되면서 네, 그런 물살을 타버리게 되면 네,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ESS 시장은 아직은 좀 작아요. 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여기 써 있네요. 전기차 대비 비중은 20에서 25%. 그 규모가 작아요. 크진 않은데 이 ESS형 배터리 출하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이쪽으로 또 들어가고 있다. 뭐 소형 원자로 이런 것도 다 데이터 센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2차 전지조차도 AI 쪽에 파생되는 그런 섹터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상황으로 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산 견제 기조도 국내 배터리 기업의 반사 이익 요인으로 꼽히게 됐다. 그죠? 중국에 대한 것은 이제 계속 부담 요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최대 58.4% 관세니까, 네, 답답하겠지.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국가산 소재 비중을 계속 늘릴 것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 말고 다른 국가, 그래서 26년도까지 60%, 2030년까지 85%, 중국 거를 점점 배제시켜 주겠다는 얘기고요. 중국에 대한 이런 그 관세 부과가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2차전지 쪽에는 호재성 재료가 많은 편입니다. 그죠? 호재성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캐대현 K 데몬 헌터스인가요? K-팝 데몬 헌터스. 이거라고 하네요. 네. K-팝 데몬 헌터스. 빌보드 싱글 1위를 찍을 것인가? 와, 진짜로. 네. 이제는 이게 AI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야. 근데 K-팝 데몬 헌터스. 야, 이게 인기를 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국에 대한 그런 부분일까요? 이게 눈을 옆으로 찢어놓는 이런 그림들이 좀 그렇더라고. 나는, 동양인들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어진 스타일로 그린, 꼭 그렇진 않잖아요? 네. 동글동글하지 않나? 네. 아무튼 동양의 얼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미국 애들, 우리가 서양 애들 볼 때 얼굴이 제임스하고 토마스하고 그놈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미국 애들도 네. 이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을 보면은 그놈이 그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특징을 저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 야, 근데 이 앞쪽에 K-팝 이런 거 붙어버리면 진짜 대박이네요. 네.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죠. 뭐 SM도 그렇고,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K-팝이라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 뭐 음악이든 콘텐츠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텐츠로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좀 되겠죠. 네.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K-팝이라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또는 뭐 소니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쫙 퍼뜨린다는 거.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한, 네,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네. 이 캐대헌은 한국 기업들의 자본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조금 너무 좀 보수적인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전망치가 좀 잘 보이게 되면 그냥 진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지 발전이 좀 빠를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느낌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네, 급격한 성장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일본 회사가 미국 자본을 활용해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라는 농담 섞인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대기업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엔터지도 움직임들 요 캐대헌이라는 걸로 가서 진행이 되는 거지. 자, 잘 나가던 조선주 왜 이러냐?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에 나가는 거죠. 해외에 나가는 거. 네. 첫 번째 하나오션에 그 주가 하락 요인은 미국과 조선협력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나온 것이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란봉투에 대한 부분도 글쎄요, 맞아요. 노란봉투에 대한 부분도 하나오션을 노린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마스가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오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쪽으로만 좀 집중된 네, 그 포지션이 악재가 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노란봉투법은 이거예요. 네, 그 해외 쪽 움직임에 대한 이 파업이나 쟁의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해외 쪽에 공장을 두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영향을 받는다. 그럼 파업. 그게 네,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얘기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또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이런 게 없다. 이게 큰, 네, 효과로 작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다가 이제 차익 실현, 뭐 등등등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른 조선주들도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유독 하나오션에게 이 하락 포인트가 집중됐던 것은 이 노란봉투법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해외 진출 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익 매도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지금 하루 만에 9%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것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재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순식간에 엄청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많이 밀렸으니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이제는 없겠죠. 네,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요. 원전 업체들 네, 오클로 실적 미달로 시간에서 하락했다. 원전은 어제 좀 올랐었는데 조금 애매한가요? 네. 여기 뭐야? 5시 29분에는 오클로가 시간에서 상승했다 되어 있는데 여긴 다시 네. 5시 43분. 그러니까 순식간에 빠진 거네. 5시 반에 1% 상승했다가 5시 40분에 1% 하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떨어지는 형태가 맞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원전 쪽도 오늘은 애매한가? 네, 증시 자체가 좀 애매한데, 그죠? 네. 이 물가지표 경계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조금 애매한 느낌도 좀 있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의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살펴보자고요. 네. 미중 관세 휴전은 90일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한 단계 한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죠?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이 30%, 중국이 10%, 지금 현재 관세 세율을 네, 일단 90일간 한시적으로 더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장하는 거예요. 네, 더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그동안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네, 특이한 형태의 느낌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악재 요인도 있고 호재 요인도 있고 경계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너무 확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경계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좋은 하루. 반도체 쪽은 별 문제 없어 보여서 아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늘도 반도체가 아니겠는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이나 원전이나 또는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더 일어나게 된다라면 또는 금융 이런 거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락하게 된다면
뭐 시장을 급하게 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면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조금 더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네, 막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가지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장중시 형태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